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그 2018년 7월에 시행된 고3 가형 모의고사, 교육청 모의고사에 대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2019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이제 그 7월 11일에 봤던 수능의 그 모의고사에 대한 해설인데, 뭐 일단 전체적으로 평을 조금 하자면은 어려운 문제가 있었죠. 뭐 예를 들면은 29번하고 30번 같은 경우에는 뭐 절대적인 난이도 자체가 조금 높았던 문제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근데 21번이 생각 외로 그렇게 뭐 기존의 21번들, 기존의 평가원이나 뭐 이런 문제들의 21번들하고 비교하면은 그래도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았다 정도로 느껴지고, 그리고 이제 오답률로 따져봤을 때는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네 문제가 20번, 21번, 29번, 30번이에요. 29번, 30번은 사실 그럴 수 있는데 20번은 사실은 좀 의외로 어렵지는 않았던 문제인데 부분적분, 치환적분 이어가는 이런 상황들이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자, 그럼 먼저 어쨌든 20번부터 우리 해결하도록 할게요. 제목에다가는 부분적분법, 치환적분법 이렇게 적어놓으면 될 것 같아. 자, 문제를 읽어보면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두 함수 fx, gx. 자, 양의 실수에서 정의된 함수고 미분이 가능하다. 이때 모든 양의 실수에 대해서 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1부터 x까지 t분의 f t제곱 더하기 1. 그럼 이 모양 보면서 gx라고 하는 것이 정적분으로 정의가 되어 있구나,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구나 라고 하면은 여러분 반사적으로 이게 좀 떠올라 줘야 돼. 뭐냐면 g에다가 1 집어넣으면 1부터 1까지 정적분이니까 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미분 g'x는 뭐가 되겠다? x분의 f x제곱 더하기 1이 되겠다. 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좀 일단은 체크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보이자마자 필요 없어도 바로바로 얘네부터 좀 나와줘야 돼. 그러니까 2부터 5까지 fx의 정적분 값이 주어지고 x, gx라는 정적분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이는 이 조건들도 그렇지만 이러한 정적분을 이용해서 표현해라, 이렇게 의도를 좀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fx를 구해라 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 지금처럼 fx의 정적분 조건을 줄 테니까 얘를 이용해봐라 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 두 가지 유형 전부 다 수능에서는 굉장히 많이 출제됐던 유형이죠. 자, 여기서는 근데 정적분으로 표시된 이 조건을 이용을 해라 라는 얘기로 좀 볼 수가 있어. 자, 그래서 보면은 gx의 도함수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gx는 미분하기 쉬운 함수, x는 적분하기 쉬운 함수로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부분적분법으로 적용을 해볼게요. 자, 그대로 놓고 적분하고, 그럼 2분의 1에 x제곱에 gx, 자, 1부터 2까지 이렇게 보면 되고, 마이너스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자, 미분하고 적분하고, 그럼 x 곱하기, 자, g'x인데, 자, 이렇게 쓰면 되는데, 여기 보이는 g'x 대신에 이제 우리가 뭘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냐면은 이 자리에 x분의 f의, 아이고, 여기가 미안, x가 아니라 2분의 1 x 제곱이에요. 그래서 x분의 f의 x제곱 더하기 1 이런 걸 갖다가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지, 그지? 맞아?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일단 계산을 해봅시다. 2 갖다 집어넣게 되면 2에 g2 이렇게 나오게 되고, 마이너스 1 갖다 집어넣으면 2분의 1에 g1. 자, 이렇게 계산하고, 그 다음 마이너스, 자, 요 속에 있는 모양, 자, 이 모양을 집어넣었다 생각하고 한번 써보자. 그럼 x제곱이니까 분모에는 x하고 약분되면서 2분의 1 x 곱하기 f의 x제곱 더하기 1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지? 맞아요? 자, 그래서 한 번만 더 써볼게.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2분의 1 x 곱하기 f의 x제곱 더하기 1에 dx. 그럼 이거 보면서 이제 느낌이 오는 사람이 좀 있을 거야. 뭐냐면은 x제곱 더하기 1, 여기에는 x, 합성함수에 도함수가 있는 거니까 어떻게 해주면 돼? 어떻게 해주면 돼? 치환적분법 이용하면 되겠죠. 맞아. 자, 그래서 x제곱 더하기 1을 자, t라고 이렇게 치환을 합니다. 그럼 1 집어넣게 되면은 2가 되고, 2 집어넣게 되면 5가 되고, 그지? 자, 미분하게 되면 2x는 dt dx가 될 거고, 그러면 x의 dx라고 하는 것을 이제부터 2분의 1의 dt로 바꿔 쓸 수 있겠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요 부분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좀 따로 적분을 해볼게요. 자, 어떻게 쓰면 되냐면은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2부터 조금만 공간을, 자, 인테그랄 2부터 5까지 이렇게 써주고 구간 바뀌었지, 그지? 그 다음에 x f의 x제곱 더하기 1이 어떻게 바뀌어? ft의 2분의 1 dt, 그럼 2분의 1하고 같이 4분의 1의 dt 이렇게 바뀔 수 있겠지, 그지?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은 g2라는 값은 3으로 주어졌으니까 2 곱하기 3 그러면 6이 나올 거고, g1은 아까 구했지만 0이 되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여기서도 뭐냐면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기 2부터 5까지 fx 적분한 게 16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정답이 2가 된다. 뭐 이렇게 답을 찾으시면 되겠죠?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지, 그지? 부분 적분 한 번, 그리고 부분 적분하고 났더니 치환 적분 한 번. 어떻게 부분 적분, 치환 적분인 걸 아냐? 여기 gx 도함수가 주어져 있으니까 미분하기 쉽겠구나, 그지? 그런데 gx에서의 어떤 모양의 도함수가 x가 아니잖아, 그지? 어떤 함수와 도함수의 고부령 표현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치환 적분 안 되겠구나, 부분 적분. 그리고 부분 적분을 하고 났더니 x제곱 더하기 1의 도함수가 앞에 곱해져 있다. 그러니까 치환 적분. 아시겠죠? 자, 그럼 21번으로 또 넘어갑시다. 자, 21번 문제. 뭐 문제는 여러분이 좀 읽어봤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중심이 0,0인 그리고 반지름 길이가 1인 원, 단위원이라고 하지, 그지? 여기 이제 C1이라고 하는, 자, 이 원에 대한 정보가 주어진 거야. 중심이 0,0, 반지름 길이가 1인 원이 있고 1사분면 위에 점 P를 잡았다, 이렇게 잡아놨고, 자, 그랬을 때 뭐 그림에 표시가 되어 있지만 가게 크기가 세타면 우리가 점 P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굳이 표현해보면은 코사인 세타, 사인의 세타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죠. 좌표 표시하는 거 어색하지 않아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이런 문제 읽을 때는 문제를 다 읽고 나서 그림 쳐다보면 너네가 헷갈릴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풀어야 되냐면 하나하나의 조건을 빠르게 표시를 해놓고 그 다음에 그림을 보면서 어떻게 내가 적용을 해나갈지를 고민해야 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점 P까지 잡았고 여기까지 읽었지. 점 P를 원점 대칭 이동시킨 점을 Q, 그러면은 얘가 뭐가 돼?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의 세타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 그지? 자, Q까지 표현을 했고 X축 대칭 이동시킨 점을 R, X축 대칭했으니까 여기 수직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고, X좌표는 똑같고 Y좌표 부호가 바뀌게 되겠네. 이해되시죠? 이때 QR을, 근데 Q점과 R점은 Y좌표가 똑같으니까 자, 선분 QR은 X축의 평행한데 얘를 갖다 지름으로 하는 뭐가 되겠다? 원이 되겠다. 그럼 참고로 중심의 좌표로 구하면은 얘는 0, 뭐가 되겠어? 0,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되겠지. 반지름 길이는 코사인 세타가 반지름 길이가 되네. 이런 이제 원이 두 번째 C2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야. 이해되지? 이때 PQ하고 AQ하고 C2의 교점을 갖다가 MN이라고 하자. 이때 POA를 세타라고 했을 때, 자, 여기 보이는 MQN의 넓이를 S세타, 그 다음 PNR의 넓이를 T세타라고 했을 때 극한을 갖다 계산해라. 뭐 이런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요 부분만 남겨놓고 그림만 보면서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일단은 아까 구해놨던, 자, 요점의 좌표가 코사인 세타, 사인의 세타. 자, 정Q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의 세타. 자, R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돼?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의 세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다시 한번 QR을 지름으로 하는 원이 만들어졌다. 여기가 중심이 되고 반지름 길이는 코사인 세타가 된다. 이해되시죠? 그럼 얘들아 잘 생각해봐. 지금 점 P를 갖다가, 자, 먼저 C1에서 생각하는 거야, 알겠지? 다른 데를 보는 게 아니고, 자, 이 원에서만 보자 이런 거야. 이 원에서 점 P를 X축 대칭시킨 점을 R이라고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알 수가 있냐면은 PA라는 호의 길이랑 그 다음에 AR이라는 호의 길이가 어때? 똑같겠지, 그지? 이 길이가 똑같아. 그럼 같은 호의 길이에 대한, 자, 이렇게 하면 얘가 원주각이지, 맞아? 그 다음에 자, AQR도 원주각이니까 이 각의 크기하고 이 각의 크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POA가 중심각이잖아, 그지? 요 각에 대한
PQA에 대한 중심각이 POA잖아. 근데 중심각이 2분의 세타가 되는 거니까 원주각은 2분의 세타,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2분의 세타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지, 그치? 아시겠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또 뭘 알 수가 있냐면은 자, PNR이라고 하는 건 이번에는 어떤 원을 보냐면 두 번째 원을 좀 볼래? 자, 이렇게 두 번째 원을 보면은 QNR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가 90도가 되는 직각삼각형이 되겠지.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맞아요? 그런데 QR의 길이가 이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잖아. 아까 반지름 길이 코사인 세타니까. 그럼 QR에 대한 자, 이렇게 가게 되면 QN의 길이 구할 수 있겠지, 그지? 자, QN이라고 하는 길이가 뭐가 되겠다? 2 코사인 세타 곱하기 자, 그것에 대한 코사인 값이니까 좀 구체적으로 써줄까? QR의 길이 곱하기 코사인 2분의 세타잖아, 그지? 근데 QR의 길이 바로 앞에 써놨으니까 2 코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2분의 세타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지, 그지? 이해됐어요? 그러면은 얘들아 S세타 구하기 위해서는 끼인각의 크기 알고 QN의 길이 구했어. 그럼 QM의 길이 구하면 되겠지. QM의 길이. 그런데 QM의 길이도 이 노란 삼각형에서 자, 얘네를 연결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렇게 수직이 되겠지, 그치? 역시 직각삼각형이네. 그 다음에 요 각의 크기는 얼마냐면 세타가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MR이라고 하는 길이는 자, QR 곱하기 코사인의 세타. 그래서 2 코사인 제곱의 세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자, 따라서 S 세타는 2분의 1에 자, 먼저 QM의 길이 그대로 쓸게. 2 코사인의 제곱의 세타. 그 다음에 QN의 길이. 자, 이 길이 QN의 길이 얼마였어? 2 코사인 세타에 코사인 2분의 세타. 자, 곱하기 뭐가 되겠어? 끼인각에 대한 사인 값이니까 사인 2분의 세타. 자, 이게 이제 S세타인 거야. 아예 정리를 다 해버릴까? 2분의 1하고 2하고 없어지면은 2 코사인의 세제곱 세타 곱하기 코사인 2분의 세타 곱하기 사인의 2분의 세타. 자, 어쨌든 간에 S세타라고 하는 게 이렇게 정리가 됐네요. 그럼 이제 우리가 뭘 구하면 되냐면 T세타 PNR의 이제 넓이 요걸 갖다가 이제 구하면 돼. 자, 요거는 내가 그림을 좀 따로 그려서 좀 볼게요. 자, 여기가 R이 되는 거고 여기가 Q가 되고 여기 P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연결을 좀 해주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쯤 어딘가 이렇게 해서 여기 N점이 있는 거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 넓이를 계산해라라는 거잖아. 자, 요 넓이. 내가 지금 노란색으로 칠하고 있는 이 넓이 계산하라는 거지, 그지? 맞아요. 자, 얘는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은 QR이라고 하는 게 X축과 평행하니까 N에서 QR에 내린 수선의 발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지? 요 점을 H라고 해보자. 그러면은 자, 지금 여기 이만큼의 길이하고 N에서 PR에 내린 수선의 발 이렇게 잡았을 때 이 길이가 어때? 똑같겠지, 그치? 그러면은 RH를 높이로 보고 PR을 밑변으로 보는 삼각형의 넓이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PR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돼? PR은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사인 세타니까 이 길이는 2 사인 세타. 이해되지, 그치? 자, 그 다음에 RH라고 하는 것은 QR의 길이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 QR의 길이 이렇게 구해놨지, 그치? 여기서 뭘 구하면 되냐면 QH를 찾으면 되겠지, 그치? 맞아? 자, 그런데 아이고, 그림이 조금 이상하구나. 자, 이 부분 지우고 이렇게 다시 좀 볼게요. 얘들아, 지금 봐봐. 이렇게 만들어진 이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었잖아, 이렇게, 그지? 응? QNR이라고 하는 거. QNR이 내가 좀 확대해서 그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여기가 이제 직각인 직각삼각형이었어, 그지? 맞아?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수선의 발을 내린 직각삼각형이었고 QN의 길이를 우리가 알고 있어. 그래서
QH 길이를 뭐라고 하면 되냐면은 요 각의 크기 얼마였어 아까? 2분의 세타였잖아, 그지? 그래서 QN의 길이 곱하기 코사인의 2분의 세타 이렇게 봐도 상관없겠지, 그지? 근데 QN의 길이가 뭐였어요? QN의 길이가 QN의 길이 여기 2 코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2분의 세타, 그지? 2 코사인 세타 코사인 2분의 세타. 그래서 이 값을 갖다 다시 한번 계산하면은 2 코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제곱 2분의 세타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 따라서 RH라는 길이는 자 QR의 길이 마이너스 QH 길이로 계산할 수 있는데, 자 QR의 길이는 또 헷갈리면 안 돼. 2 코사인 세타야. 그러니까 2 코사인 세타 곱하기, 자 여기도 2 코사인 세타 있으니까 묶어낸 거야.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2분의 세타. 뭐 이해할 수 있죠? 그럼 2 코사인의 세타 곱하기 뭐가 되겠어? 사인 제곱 2분의 세타라고 볼 수 있겠지, 그지? 자 따라서 t 세타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 곱하기 2 사인의 세타. 자 밑변의 길이, 자 높이는 이 값으로, 자 곱하기 2 코사인의 세타 곱하기 사인 제곱 2분의 세타.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자 2분의 1하고 2하고 약분해버리고 나면은 정리합시다. 2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제곱 2분의 세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할 수가 있겠지, 그지? 이게 이제 t 세타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계산만 좀 해주면 되겠다. 자, 요 계산을 이쪽 공간에다 좀 이어서 할게요. 리미트 세타가 자 0으로 갈 때, 자 t 세타 2 사인 세타에 그 다음에 곱하기 코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제곱의 2분의 세타, 그 다음에 세타 제곱 곱하기 s 세타 2 코사인 세제곱 세타 곱하기 코사인 2분의 세타 곱하기 사인의 2분의 세타.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세타 세제곱으로 양면 다 나눠서 이제 계산만 해주면 되겠지, 그지? 자 리미트 세타가 0 우극한으로 갈 때, 자 2 곱하기 세타분의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그대로 두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사인 제곱 2분의 세타가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2분의 세타의 제곱 곱하기 4를 해주면 되겠지, 이렇게, 그지? 이해할 수 있지, 그지? 똑같이 2분의 세타로 맞춰줘야 되니까. 자 세타 제곱은 사라지고 2 코사인 세제곱의 세타 곱하기 코사인의 2분의 세타는 그대로 두고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서도 사인의 2분의 세타니까 2분의 세타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지? 그 다음에 여기 곱하기 다시 2를 해주면 되는 거고. 이해되시죠? 자 그럼 얘도 1로 없어지고 1로 없어지고, 자 여기도 이렇게 1로 없어지고 2분의 1 곱하기 2가 남으니까 분자는 1이 되겠네, 그지?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 얘도 1이고 자 이렇게 해서 얘도 1이야, 그지? 그럼 2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분모는 2분의 1이 되겠지, 그지? 2분의 1분의 1이니까 얼마? 2라는 답을 얻을 수가 있겠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1번까지 풀어봤고, 그다음 29번으로 또 넘어갑시다. 자 29번은 사실은 뭐 굉장히 뭐 좋은 문제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계산이 조금 많은 그런 이제 기하벡터 문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조건을 여기서도 하나하나 해석하면서 봅시다. 자 그리고 벡터 내적의 최대치수를 구해라, 벡터 합의 최대치수를 구해라라는 문제는 사실 기출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봤던 유형이지, 이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분리를 하는데, 얘들아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원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면 반사적으로 중심과 반지름으로 생각을 좀 해주는 거야. 중심과 반지름 가지고. 알겠지? 만약에 결과적으로 그게 아니었어도 일단 가장 첫 번째 생각은 뭐가 돼야 된다고? 중심과 반지름이 돼야 된다고. 알겠어? 자 그럼 봅시다. 문제를 읽고 나서 이제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방향을 정해볼게. 자 그림과 같이 OA 길이가 주어지고, 자 이 길이가 이제 주어져 있어, 그지? 2루트 11. 그 다음에 O를 중심으로 반지름 길이가 루트 5가 되는 첫 번째 C1이 주어졌고, 반지름 길이가 루트 14가 되는 C2가 주어져 있어요. 그런 다음에 가번 조건을 보면은 PQ 벡터하고 QR 벡터가 실수배 관계면 평행하고 있는데,
Q라는 점은 PQ와 QR의 공통점이잖아, 그지? 그래서 가번 조건은 PQR은 일직선상에 있다. 그러니까 같은 직선 위에 있는 세 점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렇게 일직선이 된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그러면은 얘들아, 이 길이가 정해져 있잖아, 그지? 그리고 얘네들이 일직선에 있는 상황을 현재는 알고 있는 거야. 그리고 길이 알고 반지름 길이들을 알고, 그 다음에 PQ 벡터하고 AR 벡터가 0이란 얘기는, 자, PQ 벡터하고 AR 벡터가 수직이라고 하는 거야, 그지? 그러면 얘가 일직선에 있는데 얘랑 수직인 상태로 유지가 되겠다. 그러면 A라는 점을 사실은 움직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A, PQR의 관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고정된 상태라고 봐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야. 그 다음에 PQ 길이하고 AR의 길이는 2대 루트 6인 관계가 있더라까지. 됐지, 그지? 그럼 이제 이것저것 길이들을 갖다가 우리가 구해봐야겠네. 그리고 또 이제 뭘 구하라고 그러냐면 AR 벡터하고, 자, AR 벡터, 자, 요 벡터가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AS 벡터, 근데 C1 위에 어떤 점 S가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는 이 벡터의 최대 최소값을 구해라, 그지? 그럼 S가 어디 위에 있는지 모르는데 S 위치에 따라서 AS 벡터의 크기하고 얘네 둘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동시에 변해. 그러면 굉장히 좀 어려워져. 그러니까 뭔가 하나 고정시키기 위해서 중심을 이용하겠다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조금 내려가지고 우리가 그림을 보면서 볼게. 조건은 여러분 그 시험지에 써 있으니까 그 조건을 보면서 이제 같이 풀어가도록 합시다. 자, 먼저 요 벡터를 갖다가 풀어보게 되면 AR 벡터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두고 AS 벡터를 A5 벡터 더하기 OS 벡터로 분리를 좀 시킬게. 뭐 별 문제가 없지, 그지? 자, 그러면은 이쪽으로 넘어와서, 자, 전개를 시키면은 AR 벡터 내적에 A5 벡터. 자, AR 벡터하고 A5 벡터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상수가 될 거야, 그지? 더하기 AR 벡터 내적에 OS 벡터. 자, S라는 점은 이 위에 임의의 점이기 때문에 AR 벡터하고의 위치 관계가 자유로워. 그런데 OS 벡터의 크기는 고정되어 있지, 그지? 맞아요? 자, 그러면 얘는 상수값으로 어쨌든 나오게 될 거고, 자, 얘가 뭐냐면은 AR 벡터와 OS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갖다 세타라고 했을 때, 세타 값이 0이 되면 최대가 될 거고, 세타가 파이가 되면 최소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지? 이해돼? 그럼 최대가 되는 상황은 결국에 같은 방향이니까 크기의 곱으로 나타나겠지. AR 벡터 크기 곱하기 그 다음에 OS 벡터. 맞아? 자, 최소가 되는 거는 마이너스 AR bek터 크기 곱하기 OS 벡터 이렇게 될 거란 얘기지, 그치?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우리가 AR 벡터, AR 벡터, AO 벡터, 그다음 OS 벡터 크기들은 OS 벡터 크기는 참 알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AR 벡터와 AO 벡터의 크기를 갖다 이제 우리가 구해줘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지? 자, 그럼 얘네가 일직선상에 놓이니까, 그리고 여기는 수직의 관계를 유지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AR 벡터라고 했으니까, 자, 이렇게 연결을 좀 해줍시다. 이해되지, 그지? 자, 그럼 여기 이제 뭐가 보이냐면 일단 직각삼각형이 하나 보이지. 직각삼각형.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지금 자, PQ라고 하는 거는 C1의 현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5에서부터 수선의 발을 갖다 내려버리게 되면은, 자, 이렇게 내리게 되면은 2등분 되겠지. 이렇게 2등분 될 거야, 그지? 그리고 이렇게 OP를 연결하면 직각삼각형이 하나가 또 이제 나온 거야. 아시겠죠? 자, 여기 보이는 이런 직각삼각형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겠다. 어차피 길이 구해야 되는 거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려고 직각삼각형 찾고 있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O를 지나가면서 PQ에 평행한 직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볼게. 자, 이렇게. 그러고 나서 AR을 갖다가 연장을 해보면은 이렇게 수선의 발을 갖다가 요 O를 지나가면서 PQ에 평행한 직선에 내릴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를 갖다 H라고 하고 여기를 H 다시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됐지, 그지?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직각삼각형들을 갖다 여러 개를 봐야 되는데,
계산을 좀 해야 되니까. 자, 여기 보이는 이런 직각삼각형 보이고, 그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얘들아 봐봐. 지금 아마 그런 생각이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저런 직각삼각형을 어떻게 떠올리지? 아니 뭘 근거로 저런 직각삼각형을 갖다가 만들어낸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첫 번째는 뭐냐면 C1의 반지름 길이가 주어져 있으니까 OP의 길이 이용하려고 이런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준 거야. 됐지, 그지? 그 다음에 OA 길이 2루트 11로 주어져 있으니까 이 직각삼각형을 이용하는 거고. 됐지, 그지? 그 다음에는 C2의 반지름 길이 주어져 있으니까 얘랑 관련된 직각삼각형. 그러면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에도 어때? 직각삼각형 하나가 더 나오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이걸 가지고 이제 풀어가겠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OP의 길이는 여기 루트 5로 주어져 있고, OH-의 길이를 A라고 좀 해보고, PH-를 갖다 B라고 해봅시다. 됐지, 그지? 그리고 또 이제 여기 QR의 길이를, 이 길이를 갖다가 우리가 C라고 해볼게. QR의 길이. 자, 요만큼의 길이를 C라고 해보겠다. 됐지, 그지? 그러면은 OH의 길이가 뭐가 될 거냐면 B 더하기 C가 되겠죠. B 더하기 C 이렇게 될 거고, 그지? 요 길이도 뭐가 될 거냐면 이 길이도 A가 되겠지. 그 다음에 얘들아 봐봐. 아까 나번 조건에 AR 대 PQ라고 하는 게, 이거 거꾸로 썼구나 내가. 거꾸로 다시 좀 쓸게. PQ 대 AR은 2대 루트 6이라고 이렇게 돼 있었지, 그지? PQ를 우리가 지금 설정한 게 2B라고 설정했잖아. 그럼 AR의 길이는 B 루트 6이 되겠지, 이렇게, 그지? 이해되지, 그지? 자, 이 길이가 B 루트 6이 된다. 됐죠? 자, 그럼 이제 계산을 좀 이어갑시다. 자, 먼저 첫 번째 삼각형, 삼각형 AOH에서 보자. AOH에서, 자, AO의 길이는, 자, 빗변의 길이가 이만큼이니까 제곱하게 되면은 2루트 11의 제곱 이렇게 나오지, 그지? 그러면은 A 더하기 B 루트 6의 제곱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일단은 이렇게 둡시다. 그 다음에 삼각형 ORH에서 A제곱 더하기 A제곱, OR의 길이가 루트 14였으니까 루트 14의 제곱은 어떻게 돼요? A제곱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자, 다시 한번 OR의 길이 제곱은 이 길이 제곱 더하기 이 길이 제곱. 됐지, 그지? 자, 그런데 이렇게 보고 나면은 이거 전개시켰을 때 A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2 루트 6의 AB, 2 루트 6의 AB 더하기 6B 제곱이 되는데, 자, 여기 A 제곱하고 그 다음 B 더하기 C의 제곱하고가 14가 된대, 그지? 얘는 44잖아. 그러니까 이 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식이 뭐냐면은 2 루트 6의 AB에다가 더하기 6B 제곱을 하게 되면 30이 나온다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야. 이해되시죠? 삼각형 OPH 다시 해서 보게 되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5가 되는 거지, 그치? 이렇게.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식하고 여기서 끌어낸 식하고, 자, A, B 두 문자만 남았으니까 연립할 건데, 이것도 마구잡이로 연립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 곱하기 6을 할 거야. 자, 그럼 어떤 식이 만들어지게 될 거냐면은 6A 제곱 더하기 6B 제곱은 30, 이런 식이 만들어지겠지, 그지? 그러면 또 이제 의문이 들 수 있어. 왜 6을 곱합니까? 너네 1학년 때 배웠던 연립 방정식 생각하면은, 연립 2차 방정식에서는, 2차식과 2차식의 연립 방정식에서는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 없으면 소거법으로 풀어가는 게 조금 편하다라고 배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상수항을 없애기 위해서 6을 갖다 곱해준 거야. 그럼 자연스럽게 6b제곱도 숫자가 맞아 떨어진 거지, 그치? 절묘하게 이제 숫자를 맞춰준 거야. 자, 둘을 빼버리게 되면은 2루트 6ab 마이너스 6a 제곱은 0이 될 거고, 자, 그러면은 루트 6에 a로 묶어내면, 자, 2b 마이너스 루트 6a는 0 이렇게 나올 거고, 자, 따라서 a는 0이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b는 2분의 루트 6의 a가 되겠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집어넣읍시다. 자, 5라고 하는 값이 그럼 어떻게 돼? a제곱 더하기, 자, b제곱은 2분의 3 a제곱으로 바뀌겠지, 그지? 그럼 2분의 5a제곱이니까
a제곱은 얼마? 2분의 5a제곱이니까 a제곱은 2가 나올 거고, 그지? 따라서 a는 얼마? a는 루트 2가 되겠지, 그지? 그럼 b는 a에 루트 2 집어넣으면 루트 3 나오겠네, 이렇게, 그지?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와서 보면 자, 계산해 볼게. 14는 a제곱 그러면 2가 나올 거고, 그럼 루트 3 더하기 c의 제곱. 자, 2 넘어가면 여기 12가 되고, 어차피 이 값이 양수니까 제곱 풀어주게 되면 루트 3 더하기 c는 2 루트 3. 그래서 c라는 값도 루트 3이 되더라. 이렇게 해서 a, b, c의 값을 다 구할 수가 있어. 이제 우리가 벡터의 이제 내적만 생각해 주면 되겠네, 그지? 자, 그러면은 확인해 봅시다. 그림을 갖다가 좀 너네가 헷갈릴까봐 이제 요 그림만 좀 지우고 다시 한번 이제 내적 계산을 좀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수직이 되고, 이렇게 해서 여기가 h가 되고, 자, 이런 상황이고, 자,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그지? 자, 첫 번째 AR과 AO 벡터로 내적을 갖다가 구하게 되는데, 얘들아, 벡터 내적이라고 하는 게 끼인 각의 크기를 물론 구해도 돼.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지? 그런데 자, 여기 봐봐. AO 벡터의 AR 벡터 방향으로의 정사형의 크기가 뭐가 될 거냐면은, 자, 이렇게 해서 AH 벡터가 되겠지, 그지? 맞아? 그러면 AR의 길이 곱하기 AH 길이가 될 거란 말이야. 자, AR 벡터 내적의 AO 벡터라고 하는 것은 선분 AR의 길이 같은 방향이니까 곱하기 선분 AH 길이, 이렇게 계산할 수 있지, 그지? 근데 AR의 길이가 뭐냐면 루트 6b였잖아, 그지? 여기다 루트 6 곱해봐. 그럼 3루트 2가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AH는 거기다가 A를 더한 거야, 그지? 3루트 2에다가 루트 2 더했으니까 4루트 2. 그럼 3, 4, 12, 2니까 24라든가 뭐 얻을 수 있겠지, 이렇게, 그지?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AR과 AS 벡터, AR의 길이가 3루트 2였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최대값은 3루트 2 곱하기, 그 다음 OS는 반지름 길이니까 루트 5가 될 거고, 그지? 그럼 이거 얼마야? 3루트 10.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3루트 10이 되겠지, 그지? 이해되시죠? 자, 따라서 최대값은 24 더하기 3루트 10, 최소값은 24 마이너스 3루트 10.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의 곱은 24의 제곱 마이너스 90. 자, 나머지 계산은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참고로 얘들아, 지금 AOH라는 직각삼각형의 각 변의 길이를 전부 다 구했기 때문에 이 각의 크기 세타라고 놓고선 그냥 벡터 내적의 정의를 이용해도 돼. 나는 선생님은 지금 정사형을 이용한 거고, 그 다음에 요 각에 대한 코사인 값 계산해가지고 봐도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제 30번 문제를 또 보도록 합시다. 이 문제가 이제 좀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인데, 자, 첫 번째 조건부터 봅시다. A, B는 0보다 작다. 부호가 다르다는 거고, 근데 A, B가 맞더니, 자, 이 1차 식에서의 개수들이야, 그지? 그 다음에 얘들아, 이런 형태의 함수 우리 되게 많이 봤지, 그지? 그럼 이거 보면서 이런 생각 좀 들면 좋지 않을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는, 자, 어쨌든 간에 0이 될 거다. 분모에 지수함수가 들어가는 꼴이니까. 그렇잖아. 2의 2분의 x 분의 ax 더하기 b잖아, 그지? 그러니까 x 무한대로 보내면 얘는 0으로 가겠다는 거지. 물론 a 값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지? 어떻게 달라지냐면 0 우극하느냐 좌극하느냐가 달라진다는 얘기야. 자, 그리고 얘들아, 이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갖다가 좀 떠올려보면은 a가 만약에 음수라고 생각을 해봐. a가 음수가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 얘는 0의 좌극한이 되는 거지. 맞아요? 0의 좌극한이 되니까, 그리고 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은 얘가 무한대로, 2의 x승이 무한대로 가는 거고 얘도 무한대로 가지, 그치?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면서 x축과의 교점이 뭐가 돼? 1차식이 0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겠지, 그치? 근데 a가 만약에 양수라고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 부호가 음의 무한대에서 올라와가지고, 자,
0의 우극한으로 가는, 여기는 여전히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fx 그래프 개형이 되겠지, 그치? f의 개형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은 gx가 역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인데 이거 보자마자 어떻게 해줘라. 그렇지, g0은 0이고 g'x는 fx가 된다. 이렇게 좀 써주자고 그랬지, 그치? 그러면 g'x가 fx가 되는데, 그럼 부호를 갖다 보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고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니까 a가 0보다 작으면 극대값 같고 a가 0보다 크면 극소값을 갖겠지. 이해돼요? 그런데 가본 조건을 얼른 쳐다보면 극대값을 갖는데,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아니라 이 모양이 되겠구나. 괜찮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이런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양의 실수 x가 존재할 때, 그러면은 이런 얘기지. 부등식을 만족하는 x라고 하는 것은 얼마보다 크거나 같고 x가 얼마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부등식에 해가 존재한다, 이런 범위로 나오겠다는 얘기지. 그런데 이런 x의 범위 중에서 최소값을 hk, 그러니까 여기 이런 범위로 나왔을 때의 이 별이라고 하는 게 바로 hk가 되겠다라는 거지. 아시겠어요? 요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런 다음에 gx는 극대값 알파를 갖고 h 알파는 2가 된다. 그 다음에 hk의 값이 존재하는 k 최대값은 이렇게 된다. 자, 이 말도 좀 우리가 해석해 보면 좋은데, 얘들아 생각해봐. 만약에 이렇게 좀 봅시다. 자, 내가 이 부등식을 변형할 건데 라지 fx를 gx 마이너스 x 곱하기 fx로 볼 거야. 그럼 k를 갖다 넘겨버리니까 얘는 k보다 크거나 같다지? 맞아? 그런데 fx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해봐. 여기가 y축이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나와? k값이 k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y는 k가 위로 한없이 올라가도 계속해서 존재하지, 그지? 맞아? 그렇게 해도 범위가 보세요. 라지 fx가 k보다 크거나 같다는 부등식에 해가 존재하냐를 묻고 있는 건데, 자, y는 k가 아무리 올라가도 어떻게 돼? 이 값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오른쪽 범위, 이 범위에서의 x값은 부등식을 만족한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 그럼 k의 최대값은 존재하지 말아야지,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한없이 뻗어나가는 형태가 아니라 fx는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란 말이야. 그건 예측할 수 있겠지, 그치? 지금 따져볼 수 있잖아. 최대값이 존재한다는 거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y는 k가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이때는 f가 k보다 크거나 같다의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로 볼 수 있는 거지, 그치? 존재하는 순간은 어디까지? 극대가 되는 요점까지는 존재하고, 이 아래로 왔을 때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해가 존재하잖아, 이렇게. 그지? 해가 존재하는 K 최대값은 바로 이 라지 F의 극대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엔 라지 F의 극대값이 요 점의 Y값이 8, 2의 마이너스 2승이 된다. 아시겠죠? 자, 이거 가지고서 이제 문제를 좀 풀어야 되는데 공간이 좀 부족하니까 뒤로 넘길게, 얘들아. 너네는 지금 필기해냈으니까 요거 같이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아까 우리 F, 자, 스몰 f의 그래프 개형을 보면 a는 0보다 작은 값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지? 그럼 b는 0보다 크겠지. a, b가 0보다 작으니까. 그리고 그래프의 형태는 어떻게 되겠다? 극대값을 가져야 되니까, 자, 이런 형태로 나오겠다. 자, 요점이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지? 괜찮아요? 자, 그리고 또 조건이 g0은 0이었고 g'의 마이너스 a분의 b는 얼마였고, g' 마이너스 a분의 b가 f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거니까 0 되겠지, 그지? 아이고, 이거 쓰려고 그런 게 아닌데, g'x는 fx가 된다. 이런 조건이 아까 가해 있었고, 얘도 뭐 참고로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지, 그지? 괜찮습니까? 자, 그리고 부등식을 갖다 풀어보자. 라지 fx는 gx 마이너스 뭐가 돼? x fx. 자, 이렇게 될 거야. 우리가 라지 f의 극대값을 아까 찾아야 된다라는 거를 좀 봤잖아, 나번을 통해서, 그지?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미분을 좀 해볼게요. 자, 라지 f 프라임 x는 어떻게 됩니까?
G'X 마이너스 fx 그다음 마이너스 x f'x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그지? 자, 그런데 G'X가 fx니까 얘네들 사라지고 남는 거는 마이너스 x f'x가 되겠네. 자, 그러면 우리 f'x도 좀 구해볼까? 자, f'x는 어떻게 나오니? fx가 아까 뭐였어? ax 더하기 b에 2의 마이너스 2분의 x 이렇게 나오잖아, 그지? 그래서 빨리 좀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ax 더하기 a 마이너스 2분의 b에 2의 마이너스 2분의 x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차근차근 미분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따라서 라지 fx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나오게 되겠다. x 곱하기 마이너스 x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a의 x 더하기 a 마이너스 2분의 b에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2분의 x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됐지, 그지? 자, 그러면은 얘들아 여기 최고차항 계수 부호 얘는 어차피 자, 요 놈은 어차피 부호가 항상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여기 지금 마이너스가 있지. 그 다음에 자, 이 부분의 계수를 보면 얘가 플러스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차항의 최고차항 계수는 음수. 그러면 어쨌든 위로 볼록인 형태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라지 f 프라임 f로 결정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이렇게 나오겠다는 얘기야, 그치? 그리고 마찬가지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라지 fx라는 거 하는 것도 뭐가 되겠다? 0이 되겠다. 괜찮습니까? 자, 그럼 여기 라지 f에 극점들을 갖다 좀 찾아야 되는데 먼저 하나는 0 있지, 그지? 라지 f 프라임 이퀄 0을 만족시키는 x가 하나는 0이 있고, 또는 그 다음에 자, 요 식이 0 되는 값을 찾아보면은 2분의 ax가 a-2분의 b와 같은 거니까 먼저 2를 곱해주면 ax는 2a-b가 될 거고, a로 나눠주면 x는 2-a분의 b가 되겠지, 이렇게, 그치? 2-a분의 b. 자, 그런데 아까 우리 a, b의 부호가 0보다 작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는 양수가 되겠지, 그치? 양수. 그러니까 요 점이 0이 되고 요 점이 뭐가 돼? 2-a분의 b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그치?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참고로 또 라지 f 0도 구해볼까? 자, 양수 쪽에서 어떻게 그려지는지 봐야 되니까 그러면은 g0 하고 똑같네. 근데 g0이 아까 얼마였어? g0이 0이었으니까 0이 되겠지, 이렇게, 그치? 그러면은 그래프 개형을 갖다가 우리가 좀 그려볼 수 있겠다. x축, 자, y축. 0을 기준으로 해서 감소하다가, 그런데 0에서의 함수값도 0이면서 미분계수 0이니까 접하고 증가하다가 감소하면서 x축에 다가가는 이런 형태. 그리고 이 점의 x값이 뭐였냐면은 이 점이 2-a분의 b였지, 그지? 이렇게 됐었단 말이야. 그리고 아까 우리 나번에서 자, 라지 f가 k보다 크거나 같다가 존재하는 k 최대값은 8, 2 마이너스 2승. 그게 결국에는 극대값이라는 걸 알아냈었지, 그지? 여기가 8, 2의 마이너스 2승이란 얘기야. 이해되시죠? 자, 근데 자, 가번을 좀 잠깐 보면은 gx는 극대값 알파를 갖고 h알파는 2가 된다. gx는 극대값 알파를 갖고. 자, 근데 gx의 극대점은 어디냐면 바로 자, 플러스 마이너스가 요 점에서 극대지, 그지? 자, 가번 조건을 다시 보면은 g에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하는 것은 알파가 된다지, 그지? 이해됐어? 자, 그러면은 f의 알파를 갖다 구하면은 f 알파를 구하면 얼마가 되니? h 알파는 2가 된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보자. 라지 f의 마이너스 a분의 b를 갖다가 우리가 한번 구해봅시다. 자, 이걸 갖다가 한번 구해볼게. 알겠지? 자, 그럼 얘는 g에 마이너스 a분의 b에다가 플러스 a분의 b f에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지? 그런데 g의 마이너스 a분의 b는 뭐였냐면 이게 방금 알파라는 거 위에다 써놨고, 그 다음에 f의 마이너스 a분의 b는 f 마이너스 a분의 b는 여기 보면 알겠지만 0이야. 그러니까 이 값이 알파가 되겠다는 얘기지.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런데 여기서 H 알파는 2가 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K가 알파일 때 라지 fx가 알파보다 작거나 같다의 해라고 하는 것이 2보다 크거나 같고 얼마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다는 얘기야. 아니 아까 얘기해줬잖아. 주어진 부등식의 해가 별보다 크거나 같고 그지? 세모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걸 갖다가 HK라고 한다고 그랬잖아. 이렇게 그지? 맞아? 그럼 H 알파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보면은 K가 알파가 됐을 때, 즉 Y는 K가 됐을 때 그때 이제 X값의 범위에서의 최소값이 바로 2가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여기 Y는 알파라고 하는 걸 그어보자. 그러면 X값의 범위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되겠지. 그 중에 최소값이니까 이 값이 2가 되겠다는 얘기지. 이해됐어? 괜찮아요? 자, 이런 모양을 이제 찾아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잘 봐. 라지 F에 마이너스 A분의 B도 알파가 된대. 얘들아, 요점의 X값을 우리가 잘 모르지만 뭐라고 할까? 뭐 베타라고 해볼까 이렇게? 그러면은 라지 F의 2는 라지 F의 베타는 알파가 되고 라지 F의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하는 것은 양수값이라는 거 알고 있지 그지? 그런데 이 값도 알파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하는 건 2가 되거나 또는 베타가 돼야겠지. 맞아요. 그런데 또 이 값을 봐. 2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하는 값은 A분의 B보다 큰 값이야. 그치? 그러니까 베타는 A분의 B보다 큰 값이야. 맞아요.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보다 큰 값이야. 그치? 이해되지? 따라서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거 찾는 게 이제 좀 많이 어렵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니까. 이해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A분의 B를 2라고 놓을 수 있는 거고, 그럼 이 값은 4가 되겠네. 이렇게. 그치? 됐지, 그치?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걸 할 수 있냐면은, 라지 F의 4라고 하는 것이 8, 2의 마이너스 2승이 되는데, 자, 얘는 표현하기를 G의 4, 마이너스 4, F4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 그치? 자, 먼저 G의 4부터 좀 계산해 봅시다. G4는 자, 인테그랄 0부터 4까지 이렇게 나오지, 그지? 그 다음에 fx가 되는 거니까 자, 써볼까? ax 더하기 b에 2의 마이너스 2분의 x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그럼 무슨 적분법? 부분적분법 이용하면 되겠죠? 자, 그대로 놓고 적분하고니까 마이너스 2의 ax 더하기 b에 2의 마이너스 2분의 x 자, 0부터 4까지 이렇게 나오고 마이너스 자, 인테그랄 0부터 4까지 미분하고 적분하고가 되는 거니까 여기 플러스 여기 2에 이렇게 바꿀 수 있겠지, 그지? 그 다음에 2에 마이너스 2분의 x에 dx 이렇게 계산이 되겠네. 자, 얼른 집어넣자. 4 갖다 집어넣게 되면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2에 4a 더하기 b 2에 마이너스 2승 0 집어넣게 되면 0으로 사라지고 마이너스 2b에 그지? 마이너스 2b 곱하기 그럼 플러스로 바뀌겠구나. 0 집어넣게 되면 1 이렇게 바뀔 거고, 그지? 그 다음에 더하기 여기는 뭐가 나오겠어? 적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4a에 2에 마이너스 2분의 x승에 0부터 4까지 이렇게 나오지, 그지? 자, 그럼 이 안으로 집어넣자.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2b 2에 마이너스 2승 더하기 2b에다가 더하기 4 갖다 집어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4a에 2에 마이너스 2승, 그지? 그 다음 또 얼마가 되냐? 0 집어넣게 되면 플러스 4a에 플러스 4a 이렇게 나오고 끝나겠네, 그치? 그죠? 어디 지금 잘못 계산한 게 없지? 자, 그러면은 이게 얼마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2b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4a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12a 마이너스 2b에 2의 마이너스 2승에다가 더하기 4a 더하기 2b가 되는 거니까 우리 2a로 묶어내면은 2 더하기 a분의 b가 되겠지, 그치? 2 더하기 a분의 b.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마이너스 a분의 b가 2면은 a분의 b는 마이너스니까 얘는 0이네, 그치? 0. 그치? 그러니까 이 값만 남을 거고. 자, 얘도 그럼 계산해보면은 여기서도 마이너스 2a로 묶어내자. 그럼 6 더하기 a분의 b 2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나오지, 그치? 그런데 이 값이 마이너스 2였잖아. 4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8a가 되겠네. 마이너스 8a 2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남게 되겠지, 그치? 아유, 복잡하다. 그 다음에 F4를 갖다 계산해 봅시다. F4. 그러면은 여기도 a로 묶어내서 계산할게. 그럼 4 더하기 a분의 b에 그 다음 뭐가 돼? 2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그치? 괜찮습니까? 여기다 집어넣은 거야, 여기다가 x 대신에 4, 그치? 자, 근데 ab가 뭐였어? a분의 b가 마이너스 2였지, 그치? 그럼 4 빼기 2니까 2a 2의 마이너스 2승이 되겠네. 자, 따라서 정리해 봅시다. 라지 f의 4는 8 2의 마이너스 2승인데, 자, 이 값이 이렇게 나왔고 마이너스 8a 2의 마이너스 2승. 그 다음에 f4가 여기인데 거기다 마이너스하고 파는 거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8a 2의 마이너스 2승.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16a 2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지. 그럼 b 값은 1이라는 거 얻을 수 있겠죠. 이해됐니? 좀 계산도 복잡하고 생각할 것도 많아. 근데 차근차근 지금 단계별로 어떻게 풀어갔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면서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풀이를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다시 말하지만 얘들아 30번 같은 거는 어려운 문제는 맞는데 꼭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부등식의 풀이, 부등식의 해에 대한 이해, 그것의 기하학적인 이해 조건을 갖다가 다시 기하학적으로 대입해서 풀어보는 것들, 이런 것들 단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런 단계를 보는 눈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이 연습을 좀 해왔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계산은 조금 빨리 계산했는데 차근차근 여러분이 다시 한번 손대서 좀 연습을 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서 풀이를 마치도록 합니다.